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엄청 예쁘거나 막 잘생기거나 이런 게 아닌데도 진짜 저 사람 매력적이다, 뭐 한두 번 이야기를 나눠보거나 뭐 같이 지내다 보면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뭐 한두 명 정도는 진짜 굉장히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서 와, 나도 저런 좀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매력 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린 저는 당신의 심리치료사 김든든입니다. 자, 매력 있어 보이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어떤 거냐면요, 자기만의 심리적 공간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투명하게 그 사람의 모든 거를 알게 되면은 그렇게 매력이 있기가 좀 어렵겠죠. 예를 들어 연예인만 생각해 봐도 어느 정도 그분들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신비감도 느끼고 어떤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저번이랑 똑같고 항상 이제 내가 보는 그 모습이 똑같아. 그러면 어떤 매력을 느끼기가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나만의 공간에서 뭔가 내 철학을 또 발전시키고 또 내 생각과 목표를 또 정리해서 그 방향으로 또 에너지를 쓸 수 있고, 이런 그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매력 있어 보이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매력 있어 보이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어떤 거냐면 공감이 가능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주 매력적인 사람을 떠올리면서 제가 생각했던 특징이라기보다는 좀 매력이 없는 분들의 특징이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내담자분들도 그런 고민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지만 주변에서도 이렇게 좀 고민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 뭐 20대 후반에서 30대 분들 중에 내가 연애는 하고 싶긴 한데 그게 잘 안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을 만나다 보니까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알아냈는데, 그게 뭐 진짜 뭐 외모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 뭐 돈도 잘 벌고 이런 분들도 그런 분들도 그런 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공통점은 어떤 거냐면 공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야기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관계가 좀 이어지고 상대가 이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기가 그냥 첫인상에서 뭐 괜찮다, 스펙이 괜찮다, 뭐 얼굴이 괜찮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슈를 꺼내면 그 이슈에 대해서 또 깊이 있는 어떤 질문들, A라는 말을 꺼내면 넌 A가 그렇구나, 혹시 뭐 A 다시는 어땠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대화가 티키타카가 주고받아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제가 A라는 주제를 꺼냈어요. 근데 상대방이 나도 A 경험한 적이 있는데 하면서 자기 얘기를 막 해버려. 그래서 모든 화제를 자기 이야기로 막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상대방한테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매력을 느끼기가 어렵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공감을 하고 뭔가 상대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매력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매력적인 사람은요, 몰입하는 사람이에요. 내 일이든 내가 하는 취미든 그거에 몰입하는 모습.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정말 평소에는 모르다가 진짜 이 사람의 본업 모먼트를 딱 한번 보고 매력 있는데,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가수 성시경 씨도 어떤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연예인 선배 중에 같이 예능 뭐 하고 이런 선배가 있었는데, 이 선배는 자기를 예능에서만 보니까 얘는 진짜 그냥 뭐 먹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이런 한량처럼 자기를 항상 쟤는 진짜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안 되겠다 싶어 성시경 씨가 콘서트에 한번 이 선배를 초대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콘서트에서 성시경 씨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엄청 감동을 받고 다음에 성시경 씨를 만났을 때 야, 너 진짜 쓸모있는 애였네 라는 말을 이렇게 건네면서 진짜 가수는 자기가 다른 데서만 만난 사람들을 콘서트에 초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본업에 진짜 몰입하는 모습, 그거는 그냥 본능적으로 굉장히 어떤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매력 있는 사람의 특징 네 번째를 말씀을 드리면요, 과하지 않게 선을 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냥 뭐 불편하게 막 선 넘어가지고 뭐 드립치고 이런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너무 경계하거나 너무 예의를 차리지 않는 사람이 매력적이다. 그래서 진짜 내가 그 사람한테 뭐 아무런 제안도 하지 않고, 그리고 뭔가 드립도 치지 않고 어떤 농담도 건네지 않으면
장난도 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냥 무해하고 그냥 안전한 사람일 수 있고 잘 맞춰주는 그냥 편한 사람일 수는 있는데 매력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신의 어떤 내면에 있는 것들을 좀 드러내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장난이나 어떤 제안도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매력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4번째랑 약간 비슷한데 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매력적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나 이런 거에 모두 맞장구 쳐주고 맞춰주고 이런 것들은 매력이 없어요. 이게 왜 매력이 없는지 그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이나 감정 같은 게 서로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 맞춰준다라는 거는 그냥 겉으로 영혼 없이 맞춰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잘 맞는 부분에서 뭔가 공감이 팍 일어나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나 감정들을 좀 누르고 그 사람한테 무조건 맞춰주려고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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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매력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 편안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매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 자신을 편하게 드러낼 수 있으려면 내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데, 내 자신을 잘 알려면 내 자신을 좋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5가지의 매력 있는 사람의 특징의 본질은 뭐냐면 나 자신을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좋아한다, 이거를 3글자로 바꾸면 자기애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자기애를 가진 사람이 매력이 있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질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5가지 특징을 하나하나 가지려고 하면은 그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심리적으로 이 매력 있는 사람의 본질이 뭘까를 여러분이 아시고 나면 이 본질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지만 알면은 매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자기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건강한 자기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나르시스트 같은 사람이죠. 다른 사람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기적으로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건강한 자기애는 그러면 이 이기적인 사람이랑 어떻게 다르냐면,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한테만 몰입이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병리적인 자기애, 나르시스트, 병리적 나르시스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건강한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은 내가 이미 자존감이 충분하고 괜찮기 때문에 막 자기를 보호하려고 애쓰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런 건강하고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건강한 나르시즘, 건강한 자기애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런 부분만 연구하는 심리학의 그 자기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정신분석의 한 이 갈래인데, 어떻게 하면 건강한 자기애를 가질 수 있을지 연구하는 분야인데요. 그 분야에서 연구된 내용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건강한 자기애를 가지려면 아주 어린 시절에, 특히 3살 이전, 6살 이전 이 어린 시절에 2가지 종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실제 학문적인 용어는 다르지만 제 언어로 말씀을 드리면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은 어떤 거냐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게 바로 엄마의 사랑이에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줘. 그냥 똥을 싸도 그 똥이 너무 향기롭고 막 너무 예쁘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애를 안 낳아본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똥이 어떻게 향기로울 수 있는지. 어쨌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진짜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이 바로 엄마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엄마의 사랑은 내가 아무리 뭘 잘한다고 해서 더 사랑하게 할 수도 없고, 내가 뭘 못한다고 해서 못 사랑하게 할 수도 없는, 그냥 just be there, 그냥 거기에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 나한테 축복이고, 없으면 그 비극이 되는 그런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우리가 이 건강한 자기애를 가진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요. 2번째, 아빠의 사랑은 어떤 거냐면, 우리의 인생에 보호와 가이드를 주고, 그죠? 그리고 우리의 롤모델이 되어주는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어떤 경쟁심도 느끼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근데 이제 내가 아버지만큼 지금 당장 어린애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난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동경심까지 느끼게 되는,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방식, 이런 것들을 내 내면에 내재화하게 되면 굉장히 그런 어떤 내 삶을 잘 헤쳐나가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 나는 어릴 때 그러지 못했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 그래서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됐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텐데, 내가 충분히 그런 걸 좀 받기가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좀 아쉬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럼 인생이 망한 건가? 뭐 이번 생은 망한 건가? 다시 태어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치료와 심리상담 같은 것들이 있는 거고, 왜냐면 생애 초기 그게 안 됐잖아요. 그걸 살면서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그걸 해보려고 심리치료나 심리상담을 받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심리상담을 안 받아도 이 본질적인 것들이 뭔지만 알고 있으면 이걸 응용해서 내 스스로도 그 방법들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스스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엄마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거를 지금 당장 가서 뭐 엄마한테 그런 사랑 주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그때 어릴 때니까, 애기니까 줄 수가 있었지. 지금 우리가 다 컸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엄마가 살아계셔도 그걸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가 해줘야 되냐? 내 자신이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아직 자라지 못한 내면 아이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좀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여러분이 바라봐주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제 결혼 생활도 뭐 5년, 10년 하다 보면 좀 루즈해질 수도 있고 서로에 대한 매력이 떨어져서 뭔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시간을 내서 데이트를 하고 뭔가 시간을 내서 서로를 사랑할 어떤 그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만약에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했어서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면 시간을 내서 관계를 좋게 만들고 이 내면 아이를 잘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시간을 좀 내서 15분이든 30분의 시간을 내서 가만히 앉아서 내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내 내면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쌓여 있다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심리치료 꿀팁, 정말 뭐랄까 그 업계 비밀, 이런 거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내면을 가만히 느껴보시면 여러 가지 감정들이 느껴질 텐데, 그런 것들을 막 판단하지 마시고 가만히 느껴주시고 안아주신다라는 느낌으로 가만히 느껴주신 거, 요것만 해도 여러분이 받지 못했던 사랑의 분량들이 확 회복이 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들을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 이 작업을 꼭 해보시고요. 두 번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싶은데 잘 못 느꼈다, 이런 분들은 오늘 한번 롤모델, 내가 누구를 롤모델로 삼아서 그 사람과 닮기 위해 노력을 해볼까 라는 그런 롤모델을 꼭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뭐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롤모델을 정해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분야, 내가 하는 일에서의 롤모델을 정해보실 수도 있는데, 둘 다 비슷한 어떤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고 뭔가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겠다라는 것에 대한 그 안정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얻으실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내가 노력을 통해서 그 이미지가 또 내 안에 내재화될 때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멋지게 독립적으로 스스로 잘 헤쳐나가는 그런 매력 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영상 끝나고 뭐 다른 영상 바로 보시기보다는 그냥 좀 자리에 앉아서 소파에 좀 앉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내 자신을 안아주기, 그리고 롤모델을 설정해 보기,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저는 더 여러분한테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